강남은 20억 올랐는데 속타는 지방 아파트 집주인들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기사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남은 20억 올랐는데 속타는 지방 아파트 집주인들, 기사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방 집값 8억 5천만 원 차이. 양극화 더 심해졌다. 문정부 들어 집값 더 벌어져.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과 5대 광역시 간의 아파트 값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이 KB국민은행 리보온 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각각 6억 7천만 원, 2억 6천만 원으로 지역 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3억 4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12억 4천만 원, 5대 광역시 아파트 값은 3억 9천만 원으로 격차가 8억 5천만 원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 값이 105.9% 치솟는데 반하여 5대 광역시 집값은 51.5% 오르는데 그쳐서다.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도 사실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 조세의 정감이 귀착. 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부분,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부분, 어디가 세금이 더 세죠? 자, 여기서 소름 돋는 대목, 세금은 어디가 훨씬 더 셉니까? 근데 왜 세금이 더 센 곳이 더 많이 폭등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늘어난 조세가 가격을 상승시킨 겁니다. 여기서도 명확하게 나오는 거야. 이런 자료들이 사실상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는 거라고. 2017년 5월 6억에서 지금 2021년 12월 12억 4천으로 2배가 올랐어. 그런데 지방은 5대 광역시는 2억 6천에서 3억 9천밖에 못 올랐어.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바로 서울 훨씬 더 규제 심했습니다. 수도권,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규제가 훨씬 더 심했어요. 투기과열지구 묶이고 세금 훨씬 더 높고.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늘어난 세금이 가격이 전가됐다는 게 이 차트 하나만으로도 쉽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늘어난 조세가 가격이 전가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차트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물론 이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에서 이런 내용은 담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너무 급등한 가격이란 거는 언젠가는 꺾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꺾일 수가 있는 거고요. 더 이상 너무 높아진 가격에는 거기서 수요가 창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과거에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느냐. 사실상 참여정부 때로 돌아가게 되면은 참여정부 때 서울에 너무나도 집중화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을 갖다 지방 분권화 시키자 했던 게 참여정부의 목적이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의 모든 공기업들, 서울에 굳이 있지 않아도 될이 아니라 거의 그냥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관공서들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전시켜버렸죠. 거기다가 공기업들도 전부 다 혁신도시로 이전시켜버렸죠. 그 과정이 발현된 게 사실상 서울에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런 지방에는 공기업들이 이전해가고, 이러한 효과가 발현된 게 바로 2012년이에요. 2011년, 12년, 13년. 12년, 13년이지. 그러니까 12년, 13년도에는 지방은 상승한 거야. 서울은 하락하는데. 자, 왜 12년, 13년 내에 서울은 하락했는데 왜 지방은 올랐느냐. 이 부분이 바로 지방 분권화로 인한 혁신도시, 거기다가 세종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융합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당히 서울과 지방의 가격 격차는 상당히 그 당시에도 2008년, 9년, 10년까지 서울과 지방의 가격 격차는 상당히 심해졌다가 좁혀졌던 원인이 바로 지방으로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 이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 격차가 다시 조금 좁아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차기에는 또다시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방의 그 인구 유입을 갖다가 장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집값이 양극화 차이가 왜 벌어지고 나타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정부 이후부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아포유가 짤막하게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조정현님께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이 정부에서 아주 착실하게 하고 있죠. 공사 가격,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하면서 크크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독일 할머니께서 세금 걷기 위한 꼼수 지들은 다 알고 있었죠 하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명확해요. 명확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주택 가격 이 부분은 단순하게 시장 논리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주택은 필수제로서 주택은 필수제입니다. 가격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거 상품을 난 주거 상품에 투자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난 임대차라도 주택시장엔 개입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뭐 텐트 치고 산다 하더라도 거기 텐트 치려는 땅에 대한 임대료는 내야 되잖아. 땅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수제에다가 세금을 갖다 땅 하고 때려버리면 그게 그 세금만큼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가격이든 아니면 임차인에게든. 이 가장 단순한 논리를 갖다가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야.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안보부님께서도 세금 걷어들이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 국민들은 본질을 보지 못했다. 경제노트님 세금 많이 내면 집값 상승한다. 조세 정가 하고 외쳐주셨습니다. 자, 다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집값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뭐 투자자들이 성공했다? 아니요. 투자자들 성공 못했어. 양도세 내고 나면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 걸. 자, 최고의 승자는 누구다? 대한민국 정부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